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했겠습니까?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국,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 오늘 조국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1위 조국 부부는 경제 참 쌍둥이다. 임명 전에는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다면 이렇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이 조국 장관의 거짓말 논란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를 알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검찰은 오촌조카하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서 투자를 했으니 조국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거부터 지금 그렇게 옥죄는 것 같아요. 보는 거죠.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은 뭐냐면 백지신탁 거부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보면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건 안 되고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자체에 투자하는 거는 간접 투자니까 괜찮아요. 근데 다만 코링크 P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또는 뭐 조국 장관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회사를 소유했으니까 직접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간접 투자 형식을 갖췄지만 직접 투자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식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백지 신탁 거부죄라는 징역 법정형이 최대한 징역 1년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공직자인 당시 조국 민정수석,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부인이 하는 일을 남편이 모른다? 남편이 하는 일을 부인이 모른다? 더군다나 재산에 관한 일인 건데 이건 사실은 쉽게 납득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일전에 가족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뭐 공동 지갑에다 경제동물증에다 뭐다 해가지고 공모경까지 인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당연히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모관계야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관련 진술도 좀 있긴 해요. 자 보시면 저기 조국 장관과 정 교수가 투자 내역을 많이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저런 진술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고 수사는 할 건데 문제는 기소하고 유죄받기 위해서는 저 정도 진술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건 전문 진술이고 회사에 파다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니까. 확실한 증언이 있어요. 그렇죠. 물증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우리 빨간 상자 안에 하얀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내와 펀드 투자 내용 공유 단서 확인. 그렇죠.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언론도 저렇게만 나와 있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관련자 진술보다 아마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3개가 검찰에 들어갔죠.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그 태블릿 PC 이상의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물증을 확인했다면 거기서 나왔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건이나 어떤 이메일 내역 같은 게 나오면 그러면 조국 장관의 공모관계 입증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저 정도의 진술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허만섭 부장. 예. 오늘 새롭게 이제 아침 조간신문부터 보도가 된 건 검찰이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의 이제 조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이제 그것이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조카는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공모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직자인 사람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리가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의 피의자가 됐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하드디스크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은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 시점에 그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수희 변호사님, 원래 그 설립 자금 5억이 예. 이 정경심 교수의 호주머니에서 나갔잖아요. 이 코링크 피. 예. 근데 계속 새롭게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조국 부부에게 이런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후 사모펀드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코링크가 있고 이 코링크는 사모펀드 운용사고요. 이 코링크가 모집한 펀드들이 있어요. 이 펀드들이 또 투자한 투자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WFM이네, 뭐 IFM이네, 뭐 이런 웰시앤티니 이런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코링크 애초에 오촌 조카가 실제 소유자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제는 이게 혹시 조국 부부와 관련된 거 아니냐. 조국 장관 부인의 소유가 아니냐. 실질적인 운영은 조국 부인이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코링크 운용사 코링크가 설립이 된 게 2016년 2월입니다. 이때는 그 조국 장관이 그냥 서울대 교수였지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었죠. 근데 2016년 2월에 설립이 될 때 이 오촌 조카의 부인 계좌로 조국 장관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이체를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그 조국 민정수석일 때 재산 공개를 할 때 이것을 사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라고 신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체는 된 것이 이체가 곧 빌려준 건지 투자를 한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실체가. 여하튼 정경심 교수의 돈에서 코링크가 설립이 됐다는 거죠.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링크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 흐름까지도 쭉 나왔는데, 자, 이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혐의로 의혹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면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 일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제 쌍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조국 장관이 책임이 없습니까? 공직자 윤리 위반 아닙니까? 당장 내려가서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조국 장관은. 지금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게 경제 공동체, 뭐 경제 일체 이런 얘기 나왔어요. 김태현 변호사. 네. 이 검찰의 수사가 옥죄는 부분이 투자 정보 공유 의혹인데 부부끼리.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밝혀내는 게 정말 어렵다는 분석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원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최순실 씨하고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를 밝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모관계는 마음속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판결문의 유죄로 예를 들어서 조국 정경심은 공모한 이유를 쭉 써야 되는데 부부니까 공모할 거다. 이렇게 못 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수첩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저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단순히 어떤 추정이 아니라 그걸 이제 판결문에 적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 증거들은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그런 전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언 또는 더 확실한 건 물증인 거죠. 서류.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세 개의 하드디스크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건 뭐냐면 김모 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스모킹 건이에요. 진술 중에서 저 사람 진술들이. 보면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 왔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정 교수가 WFM 회사에 알아봐달라고 했다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걸만 봐도 정 교수가 저 진술만 가지고는 정 교수가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오너다. 그리고 코링크 P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다만 저 진술만 가지고는 조국 장관한테까지 아직은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되겠죠. 자, 조국 장관은요, 청문회 때 다른 의혹과는 조금 다르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체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민정성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소개시켜줬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을까? 저도 이번 이산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일체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제부터 좀 의미 있는 목소리들을 연이어서 들어볼게요. 조국 펀드의 마지막 퍼즐 WFM 전 대표 우모 씨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김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교회는 누구랑 있었던 거죠? 만난 적 없으시죠? 없어요. 조범전지랑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200만 원은 자문료 명령 아니시죠?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투자 이익금 내가 한 거 없어요. 차전적 저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큰 소리를 냈던 우모 씨입니다. 지난 청문회 발언 가운데요. 가장 주목받는 말 바로 이걸 겁니다. 조국 장관은 당시 법적 책임이 드러날 경우 장관 수행이 어렵다. 이 표창 위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소영 부대변인. 네. 원래 임명 전에는 막 이중성 위선 막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논란으로.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이제 옥죄어 오니까 거짓말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조국 장관의 사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건 아닌지. 조국 장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불법에 관여를 했거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는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조국 장관 본인이 어떤 직접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거나 책임을 져야 되거나 관여를 깊게 했거나 그런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앞서 김태형 변호사께서 그 공직자윤리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 그 주식 백지 신탁 거부의 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주식 백지 신탁 관여 금지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체가 그 공직자윤리법을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주식 백지 신탁 금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한 것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조국 장관 관한 논란은 사모펀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주식 백지 신탁이란 그 구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건데 과연 이게 공직자윤리법을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나? 저는 거기 자체에도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의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계신 허만숙 부장. 네, 그 동양대 컴퓨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갔냐 이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것은 아내가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갖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 그 증권사 직원 얘기로는 하드디스크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컴퓨터를 통째로 갖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갖고 나갔다라는 이런 취지의 진술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논문 그 고려대에 제출됐던 그 논문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얘기했더니 조국 장관은 그것은 고려대 그 논문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고려대 쪽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논문 자체가 고대에 지금 제출이 돼가지고 목록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조국 장관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장관의 거짓말, 반복되는 거짓말 의혹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아주 명백한 아주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실정법 위반인 윤리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은 이제 본인이 지금 받게 되는 것으로 어제 오늘자로 이제 계속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국 장관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가 예.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위법행위 확인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라는 게 기소를 얘기하는 거지 1심 유죄를 얘기하는 건지 저 3심까지 유죄 확정이죠. 원래 근데 법조인들이 위법행위 확인이라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3심까지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법조인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뭐 실무법조인 아니지만 어쨌든 법학 교수고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조인들이 정치화하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합법인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인으로 살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조금 더 나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사청문회 필요가 없어요. 그 위법행위 확인 누가 해줘요? 검찰이 해줍니다. 그럼 앞으로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간에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는다, 총리 임명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야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아니 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저 말이 그런데 검찰로 하여금 정치 개입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대통령이 하신 여러 얘기들 중에서 의도는 뭐 다를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저는 잘못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면 저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죠. 저 때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위법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도 아직 뭐 언론 보도지 검찰에서 기소한 거는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건 맞죠. 하지만 대통령이 말한 기준, 위법행위 확인, 그게 안 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국 장관의 거취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 소식은 잠깐 다시 접어두기로 하고 조국 장관의 가족으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